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아, 오늘 보는데 나 그 앞에서 떠드는 소리 질리는 아마 유튜브 새끼겠지. 그거 아이고야 네. 욕을 하고 막 대장동 얘기를 거기서 왜 할까? 대장동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은 인종이라는 국적이라는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진짜. 그래서 거의 30분 가까이 그 인파들이 많아가지고요.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기자회견 정견 발표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생중계로 봤는데 요지는 그거죠. 우리 헌정 역사상 가장 기억될 만한 사법 조작이 오늘 있는 날이다라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아까 그 이국장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후에 구속이 되지 않을까. 아이 무슨 구속적 설마요. 후심도 아니고 지금 뭘? 아니 검찰이 그랬거든요. 네? 태도를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네. 그래서 태도가 불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은 태도가 불량하여 바로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일단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요. 성남FC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남지청 정문 앞에는 지지자 측뿐만 아니라 그 보수 극우 단체죠.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조사 태도 보고 영장 여부 결정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저거 가능해요. 저는 영장 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놈의 정부는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근데 검찰 자체가 얘네들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제가 검찰에서 15년 있었다는 어떤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데 얘네들의 생각이 정말 썩을 대로 썩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가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여자였대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순간 어랍쇼 저것 봐라. 너 오늘 무슨 자리인지 몰라? 자기 속으로 얘 강크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죠. 이 새끼 봐라. 대가리에 개념이 없네. 참 쪽팔린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뱉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쓰레기들은 그냥 쓰레기들은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본인이 진보였대요. 검찰 내에서. 아주 그냥 주둥이를 확 조사버리고 싶었어. 왜냐면 제가 구속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속영장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영장을 치면 바로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겠지만 문제는 구속영장을 쳤다라고 하는 일종의 꼬리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른 건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요.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성남FC는 분명히 돈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뇌물죄로 어떻게든 엮어야 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단이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공연단체든 문화단체든 광고하면 다 잡혀 들어가. 지원받는 순간, 광고 홍보 받는 순간 이거 전부 다 뇌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헌정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1월 안에 설날 전에 구속영장을 쳐야 여론에다가 이거를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중에 2월, 3월 달 가서 한동훈이 이거를 딴 놈한테 던져줘 버리고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면 설날 전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리하더라도 영장을 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하는 말을 보니까 굉장히 세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역사적으로 검찰이 조작 수사했던 거 이렇게 줄줄 읊으시면서 이미 검찰은 답을 정해져 있다. 답정 기소. 검찰의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로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속으로 이어지지까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 구속 적부심까지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법원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성남FC를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 라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어저께부터 나오기 시작한 MBC와 SBS의 이재명 관련된 지분 이전에 관한 이 일종의 조작 뉴스들입니다. 자, 김만배가요, 2025년도에 천화동인 관련된 지분, 그러니까 1200억을 넘긴다라고 하는 뉴스가 어제 동시에 뜨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게 대장동 일당 중 일부가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만배가 원래 청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쯤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2017년에서 18년쯤이니까 한 8년 뒤, 9년 뒤에 이재명에게 넘길 거다. 그때 뇌물을 줄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뇌물을 보관해 놨다가 8년 후에 당대표가 되고 본격적으로 필요할 시점에 가가지고 대선 준비를 할 때 네. 그때 주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송작가 TV홀에 있는 고기들 5년 후에 경한테 사식으로 넣어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식으로죠. 사식으로 넣어줘야지. 네. 예. 그걸 씹어먹을 이빨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후에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뇌물죄로 또다시 성립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대장동을 파다 이제 안 되니까 5년 후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5년 후에 주기로 했단 말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녹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남욱이 김만배한테 들었을 때, 지금 있는 유동규한테 이 지분을 넘기려고 해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유동규한테 넘기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네. 듣는 순간 왠지 그 안에는 이재명이 합쳐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분을 넘긴 대상에 대해서 이제 동규네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남욱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뭐 김용 전 부원장, 전진상, 그리고 이재명까지 포함한 걸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발언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가지고 이게 지금 뇌물죄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로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의자가 받은 뇌물보다도 더 황당한 거예요. 미래로 건너가갖고 2025년에 그 돈이 건너간 걸 직접 보고 오지 않고서야 그 돈이 전달돼갖고 이재명한테 간다는 보증이 어디가 있냐고. 이 정도면 저쪽은 진짜 타임머신 있는 거 아니에요? 돌려 쓰는 타임머신. 궁금하네요. 이 개 미친 법 장난짓거리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오늘 오후에 또는 오늘 밤 12시에 구속영장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잖아요? 한 얘기 또 먹고 한 얘기 또 먹고 계속 시간만 끕니다. 그래서 계속 질질질질 조사 기간을 끌겠죠. 네. 그래 놓고 7, 8시쯤 이제 아마 뉴스가 뜰 겁니다. 검찰 이재명의 구속영장 고려 중. 뭐 이런 식으로 뜨겠죠. 9시 넘어서도 안 나오다가 12시 딱 넘어가고 구속영장 집행. 아마 이러고 뜰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아이 설마 그냥 검찰 출석. 설마? 이놈들이 설마가 통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재명이 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 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에 시계를 버려서 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냥 이것만 해갖고 언론을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재명이 뇌물을 받기 위해서 성남FC에 50억 뇌물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토지 허가를 변경해주고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작 50억을 받아서 챙긴 나머지 새끼들은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 아니, 결국에 돈을 안 받은 게 결정이 됐네. 나중에 넘길 거라고 했으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던 거 확실한 거야. 근데 25년에 받기로 했을 테니까 미래 추정, 진짜 전 세계 법조계에 없는 미래 추정 뇌물죄를 얘네들이 결국은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경환 때 이거 사식으로 넣어주려고 준비한 거라고 우리도 얘기해요. 지금부터 이대로 놔둬, 5년 동안. 냉장고에 넣지 말고 하식으로 넣을 거니까. 아, 그때도 신선하면 어떡하지? 우리 워낙 최고급이라. 그러면 먹기도 좋겠네요. 아니, 지금 처음에 조국 장관 때도 조국 장관 뇌물 엮으려고 했을 때 5천만 원짜리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 그게 최고가였을 때 돈으로 환급하면 11억이 되니까 사실 5천만 원짜리 주식을 받은 게 11억 중에 5천만 원 원금 빼고 15억 5천만 원 뇌물이라는 논리 만들어갖고 영장 안에 범죄로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대한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 재판을 할 거라니까, 결국은.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진짜 하도 이상한 일이 아니,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걱정은 되네. 중요한 거는 지금 다들 그래서 어떡해요? 어떡하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법이 저쪽 편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당해요? 어떻게 해요? 일단 구속영장은 맞아야 되겠죠. 그 적부심 신청해야 되겠죠. 하지만 3일 동안 적부심 신청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시끌벅적할 거예요, 언론이. 그걸 노리는 거겠죠. 저는 구속은 너무 검찰이 너무 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보다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구속까지는 이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거는? 힘든 건데 해내잖아요. 애들이 그 힘든 걸 해낸다니까, 지금. 하긴 뭐. 대한민국 사법부가 브라질을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을 배웠나?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이 집 사준 것까지만 해도 이게 실질적인 뇌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건 주고받은 뇌물이잖아요. 박영수를 비롯한 그쪽에 대장동 관련된 팀들이 50억씩 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건 영수가 된 거고 돈이 오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해요. 근데 성남FC로 엮어갖고 구속을 시킨 다음에 별건으로 2025년 넘어가기로 한 뇌물, 미래 받기로 했다는 추정적 뇌물을 가지고 이걸로 갖고 재판을 하고 이걸로 갖고 사법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쟤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구속영장에 아예 안 떨어지거나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현직 부장판사들 관련된 게 현직 그 사법부의 그 법원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또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기자 나왔죠. 그 다음에 검사 나왔죠. 이제 그 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JTBC가 더 단독을 냈어요. 네, 김만배가 현직 부장 판사들의 유흥업소 술값을 여러 차례 대신 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유흥업소는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였던 업소인데요. 2명 손님의 기본 금액이 400만 원 선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한 부장판사는 김만배가 없을 때도 김만배 이름을 대고 비싼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 집을 알았으면 이름만 대고 매일 가갖고 여기 가서 그냥 바로 99만 원 세트를 가장한 2천만 원짜리 술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집을 몰랐네. 아유, 아쉽네요. 딱 입고 가서 여기 법 배지만 하나 달고 나서 여기 만배원 가게지? 딱 얘기하고 들어가면 풀코스로 해주는데 야, 이런 집이 있었네요, 진짜로. 와, 근데 2명의 기본 금액이 400만 원. 기본이? 보통 이 정도 된다니까. 1인 기본이 130이에요. 그냥 술값만. 와. 거기에 기타 TC를 비롯해가지고 밴드하고 뭐 이걸 좀 보태고 뭐 하면 두당 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술집들인 겁니다. 이런 데를 아예 전세 내듯이 걸어놓고 야, 누구 와서 내 이름 대고 마시면 그냥 결제해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훌륭한 형님이 있었으니까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김만배를 좋아했겠습니까? 어? 그러게. 지도는 안 쓰고 기마이 쓰기 얼마나 좋아요. 손님 접대할 때 만배형 나 거기 술 한잔 먹어도 돼? 그럼, 가. 뭐 몇 사람 해줄까? 여기 한 4명 갈 건데 그래 알았어. 그럼 하면 가서 1,000만 원 깨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김만배가 무슨 요구를 하면 뭘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뭐 변호사 한 사람하고 현재 부장판사 한 사람이 이제 이름이 거명이 됐다는데 비변호사는 누구지 잘 모르겠지만 부장판사는 실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그치. 판사로서 이면 끝난 겁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김만배가 이 사람 하나만 키웠으려고 그 가게를 통으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술을 먹었을 거야.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전부 다 조용히 입 닫아라 이거지. 명단 깔라면 얼마든지 깔 수 있다라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검찰이 흘려준 거거든요, 이 기사는. 근데 어제 뉴스타파 기자에는 판사 검사가 다 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로 약간 돌리려는 것 같아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판사로 돌리는 거죠. 검사는 100만 원짜리고 판사는 1,000만 원짜리다. 판사가 더 비싸게 먹었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판사가 더 비싸게 먹어요? 네? 더 비싸게 먹었다고? 판사는 두세 명 이상 안 모입니다. 특히나 판사들끼리는 서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판사들끼리 같이 술자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주로 변호사들이나 친지들하고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검사보다 점지하는데 검사는 때로 모여서 먹어요. 보통 모이면 4명, 8명 막. 그래서 큰 놈이 필요한 거야, 이런 새끼들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명당 돌아가는 돈은 적겠네요. 응? 이제 검사들은 때로 다니니까 똑같아, 어차피. 머릿수대로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인테그랄로 2명이서 1명 데리고 놀지 않거든요. 네. 서로 이쁜 여자 한다고 싸우고 난리치죠. 네? 이런 애들 하나 뜨면요, 근처 업소가 비상이 걸려요. 왜? 거의 얼마나 술 진상, 여자 진상을 부려대는지 거의 진짜 비상이 걸린다니까. 밖에 대기하는 아가씨들 차들이 계속 서 있어. 내가 그런데 많이 봤거든. 내가 왜 봤지? 아무튼 진상 중에 최고 진상 셋이 있다 그러면 하나가 검사고 두 번째가 의사고 세 번째가 종교인이에요. 네. 종교인? 네. 웬 종교인? 종교인들이 또 그렇게 술을 더럽게 잡수십니다. 네. 어쨌든 어제는 이 뉴스타파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봉지욱 기자, 김만배 법조계 로비 의혹, 판검사들 골프 접대하고 100만 원씩 용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 원씩 가지고 간다고 했고. 딱 내 말 맞죠? 100만 원씩 나눠주고 내기 붙였다가 나중에 모지려면 더 못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 형님이라 그랬잖아. 만배가 윤석열이한테는 형 동생 했다고. 특검 특검 할 때도 자기가 꽂아줬다 그러잖아. 박영수한테. 성렬이 형 뭐 어때요 뭐라고 김만배가 먼저 얘기했다고. 김만배가 꽂아줬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말 그대로 입만 열면 성렬이 죽는 거야 그냥. 집 사준 것만 봐도 알잖아. 그치. 누가 계집하려고 파는 집을 3일 만에 사주냐고. 3일 동안 생각도 안 하고 그것도 현찰로. 심지어 부동산에도 거의 안 나온 매물.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우연히 만나서 사줬대. 우연히. 거기는 다 우연이야. 도대체 나는 이 정도 로비 규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김만배한테 돈을 안 처먹은 놈이 누구면 없을 것 돈만자가 같아. 쓴 돈은 도대체 얼마인가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진짜 없을 이건 것 내 기준으로는 1,000억도 훨씬 넘어가 이 정도면. 그러면 만배가 먹은 돈의 규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아니 먹는 돈은 개발 수익을 통해서 얻은 돈이니까. 아니 그게 달까?
물론 이제 다른 거를 브로커지를 하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갈 수는 있지만 일단 대장동에서는 뭐 5천억 정도를 땡겼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최소한 1,000억에서 그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로비로 다 녹아 들어가 버린 거야. 다 나눠 먹은 거야, 나눠 먹은 거. 그러니까 김만배는 절대 자기를 못 건든다고 생각했겠지. 다 먹었으니까 거의. 다 먹었으니까. 나 건드리면 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김만배가 지금 뭐 재산 추징을 뭐 1,000억 이상을 해갖고 그 돈을 뺐니 어쩌니 하는데 내가 보기엔 2025년도에 줄 뇌물이 없어요. 이미 다 털어 먹었잖아, 지금. 자, 이런 김만배가 놀랍게도 언론사 인수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꿈이 나랑 똑같으시네요, 양반이. 언론사 사주. 네, 김만배가 언론사 2곳에 대해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그 팀에게 임원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욱에게는 뭐 법무 담당 부사장을 하라 이렇게도 했다고 하네요. 김하예를 확실히 쓰려고 했었군요. 그 원래는 민영통신사 A사. 그럼 뉴시스죠, 뭐. 뉴스원이나 뉴시스나 뉴스원 둘 중에 아니겠지. 가능성보다 뉴시스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뉴시스가 훨씬 더 부실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법조계 전문지. 뭐 법률 신문이겠죠. 그렇죠. 굳이 뭐 AB로 표현해도 몇 개 안 돼요, 매물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통신사는 130억 원에 이제 사겠다 이렇게 했지만 300억을 내놔라. 그래서 안 사고. 뉴시스가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갖고 4억도 못 구하고 돌아다닐 때거든요. 그래요. 요때 같으면. 뉴스원도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또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워낙 자회사. 돈이 많잖아. 자회사인데 특히나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장사가 안 돼갖고 사진팔이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도 사진들을 저작권 받고 파는 사업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전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홍 사장 통해갖고 아마 이거를 인수하려고 했겠죠. 근데 홍 사장이 300억을 주라고 눈탱이를 치니까 솔직히 YTN도 450억이면 살 수 있을 시절이거든. 요 기간 때면. 뉴시스를 300억 주고 사라고 하는 건 좀 눈탱이지. 네.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법률신문도 포기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뇌피셜을 돌려보면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뭐 하는 사건이 잘못되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쉽잖아요. 이 언론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아마 인수 시도한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뭐 통신사라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기사들이나 뭐 이런 거 자료 원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니까. 네, 그냥 빠릿하게 써먹을 수 있었겠죠. 네. 그 법률신문을 인수한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 그건 이제 검찰이랑 법무부 쪽하고 줄대기 좋게끔 하려고. 안 그래도 줄이 많은데? 아니 이제 좀 더 가까운 줄을 현지에다 심는 거죠. 네. 아니면 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이사니 고문이니 해서 돈 나눠주기 좋게끔 그림 이쁘게 꾸미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사업수 아니 나랑 비슷해 아주. 뭘 좀 알아? 사업을 할 줄 알아. 네. 그랬답니다. 네. 근데 그럼 뭐해? 결론은 사기꾼 아니야? 결론은 사기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꾼이잖아. 결론은 사기꾼이잖아. 300억을 모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하도 이 빨대들이 쪽쪽쪽 빨아대는 동안에 쓰느라고. 목돈이 모이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어머, 이걸 누구랑 못한 똑같네. 거지. 쓰느라고 목돈이 모이질 않아. 쓴 것도 없는데. 네, 지금 쓸 돈이 없어서 무척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김만배인데 지금 이제 김만배가 열이 받은 거죠. 돈은 돈대로 다 뺏어가려고 하면서 자기는 지켜주지도 않고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은 비난을 안 하니까 이제 만배가 진짜 뚜껑이 열렸다. 심지어는 자기 병보석 같은 걸로 빼줄 줄 알고 지금 자살쇼까지 했잖아요. 쇼. 네. 근데 그것마저도 들켜가지고 그것도 조선일보에 들켜가지고 꾀병인 거 들통나 버렸고 지금 뭐 재판이라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못 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돈을 줬다라고 하라. 심지어 미래에 가서 돈을 줬다라고 해라까지 지금 얘기를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만배도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재명을 하든지 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한테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이미 이제 김만배는 혹시라도 로또를 맞아서 50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절대 자기 돈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만배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고 당하느니 한 소리 지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만배의 태도 변화, 그리고 검찰의 끊임없는 미래지향적 뇌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파다 보니까 자기 게 나오잖아. 검사가 나오고 판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돌리려고 이런 25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MBC에다가 준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그 MBC가 이걸 왜 보도하는지. 그러니까 이해를- MBC가 MBC 안에도 법조 그치. 받아 처먹은 놈이 있는 있는 거고요. 거지. 법조 기자단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 사람들도 법조 기자단이잖아. 그 김만배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데스크가 있잖아. 데스크 뉴스의 데스크가 이거 논리적으로 잘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MBC는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인지가 정확하지 않게끔 한 거고 SBS는 대놓고 나무기 그랬다라고 특정을 한 거고 그래서 SBS하고 MBC하고의 온도 차이가 있었죠. 근데 뭐 SBS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닙니까? 이재명 정성남 시장이 예? 성남시 시절 때부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금 걔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SBS 난 태양건설이 지금 태양건설이 위기에 처했다고. 그래서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막 이재명 그때 당시 조폭 엮으려고 엮으려고 지랄 발광을 했지. 난리를 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광급공사를 전부 공개 입찰로 돌리면서 보통 뭐 11개 중에 7개, 8개 따가는 태양이 공사를 못 따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민영 개발해갖고 했던 아파트들 다 미분양 나고 국가공사 못 따고 이지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혹시라도 집을 사준다 그러면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태양건설이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윤석열 밀기 위해서. 하지만 밀면 밀수록 점점 더 지옥으로 간다. 이제 대장동에 관련된 건 이제 개미지옥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냥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고난은 그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검찰이 하는 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오직 저는- 하면 미래지향적인 뇌물 얘기까지 꺼내놨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더 이상 안 나가고 버텨주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나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하신 거고, 그래서 현역 야당 대표를 잡아넣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현장을 간 건데요. 놀랍게도 얘네는 잡아넣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잡아넣는다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친다는 거예요. 영장 자체를 신청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게 기각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을 신청한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흠집을 낼 수 있다. 내지는 그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언론 상황에서는 사실 95% 이상이 친윤석열, 친국진당이고 다 썩은 애들이잖아. 다 썩은 애들이 언론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불리한 얘기들 나올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께서 물론 본인이 당대표로서 더 이상의 어떤 분란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재명급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이걸 또 하나의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을 뭔가 보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법리 검토상 실제로 이런 뇌물죄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막가도 되겠지만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준 돈, 아니면 계좌 내력, 그냥 오고 간 확실한 증언 이런 게 있어야 돼. 대장동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안 나온 거야.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남FC는 받은 돈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나중에 인허가에 있어서 뭐 특혜가 있었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내비두면 계속해서 얘네들은 이것만 물고 늘어지면서 이런 전조가 있지 않냐. 이재명 원래 뇌물 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전면 돌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점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또 국회 회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빌미로 방탄국회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콧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태원 국조도 지금 열흘밖에 연장이 못된 상태에서 기한이 한 2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을 국회 공전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얘들이 무리수를 덜어가지고 진짜 영장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게 오히려 더 큰 역풍으로 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얘네들이 칠 수밖에 없는 거는 한동훈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밑에 있는 조작 검사들한테 윤희그냥 이런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서 치는 거고 친 거 자체가 의미로 남는 거고 한동훈은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만두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의 희망 이재명 대표가 이 정말 하찮은 검사들한테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게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잊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대표에 딱 걸맞는 그런 이제 품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밑바닥부터 본인 스스로 투사가 돼서 투사로 성장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사 애들쯤이야.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싫은데 검사한테 온갖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듣고 계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검사를 상당히 모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내가 검사가 돼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여긴 어디 난 누구? 자괴감을 느끼게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좋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자, 이 프레임이 오늘 시작되면요, 저는 이제 영장이 나온다고 보고, 영장을 친다고 보고, 당내에 있는 박영선을 비롯한 수박 세력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고 상황을 선언을 해라. 이제는 이재명 대표 권한을 내려놓게 해라. 라는 방식으로 내부 분란을 일으킬 준비까지 지금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위 일으키고 있는데 뭐. 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들 그리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공중파 뉴스를 타고 있는 이런 프레임들은 얘네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들 나름대로의 허름하지만 최선의 작전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곤욕을 겪는 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만에 하나 이걸 통해 갖고 물론 이제 최고위원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실 것으로 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구속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최악의 상황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개혁,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덮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당연하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얘네들이 그냥 해프닝으로 사진만 찍고 말 것 같으면 지금 같은 이렇게 큰 일을 안 벌여요. 지금 얘네들이 벌여놓은 거 어마어마합니다. 민주당 내에는 수박 깔아놨고요. 들어가는 수십 날. 년간 오밀조밀하게 촘촘하게 다 만들어놨어. 방송 이게 소환 날짜 정해지자마자 딱 그 전날에 KBS, MBC 통해가지고 2025는 미래형 뇌물 터뜨리는 거 보세요.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게 단순한 들어가서 한시면 점심 먹고 나오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 식의 소환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정치 일정은 다음번 총선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2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난리를 치는 건 당대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섣부른 짓거리들 때문에 결국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와 걱정과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결과를 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쉽게 말하면 적의 진지 안에 내 패, 사석을 하나 던진 거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가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서 점심만 드시고 3시쯤 돼서 그냥 나오시면 그냥 제가 욕 먹을게요. 저 새끼 좀 과대망상자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씨, 심상치가 않습니다. 늘 욕먹는 사람이 욕 조금 더 먹는다. 그럼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걸어요? 누가 나 욕 안 먹었어 왜 이래? 자, 그런 부분을 자, 그럼 이제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잼마을이 늘 하던 일이 있죠?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어주시고 항상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예. 굉장히 매서운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자, 지금 준동하는 수박들, 자신들의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이재명 이제 갔어? 그러면 유고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낙엽님을 모셔올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예, 자기네들 플랜대로 가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또 간파하고 있잖아요. 예, 가가지고, 어머! 수박! 우리 예상에서 한 치도 안 벗어나네? 라고, 너 수박! 낙인을 찍어줘야죠. 그리고는, 다 기억해놓게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예.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이재명한테 눈 쏠려 있는 사이 우리는 밖에 나가가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짓거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롱 이라는 거, 예. 웃기지 마. 우리는 잼도 보고 있지만 니들도 똑같이 지켜보고 있어를 알려줘야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해야 됩니다. 예. 갑자기 허대 감독이 그립네요. 이게 불락이야!